이걸로 할게요. 1.7. 네, 안녕하세요. 푸드박스입니다. 얼마 전에 제가 양식 가숭어 리뷰를 좀 했었죠. 제가 이제 양식 가숭어를 좀 많이 먹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좀 길들여졌어요, 입맛이. 그래서 자연산은 좀 어떨까 하는 좀 궁금해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한 마리 1.7kg짜리를 구입을 했습니다. 키로당 10,000원에서 17,000원에 이제 구입을 했고요. 양식이 보통 키로 18,000원 정도 해요. 그래서 가격은 한 거의 절반 가까이 저렴한 편이죠. 그래서 이제 자연산과 양식 요걸 이제 비교를 하는데, 요 작은 창에 있는 게 양식 가숭어예요. 일단 겉모습에서 조금 달라요. 색깔도 조금 다르고요. 그리고 이제 몸에 좀 부드러운 그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. 생긴 거는 똑같이 생겼어요. 얼굴은 좀 귀염 생겼는데, 이 양식은 몸 자체가 좀 미끌미끌하고 좀 기름기가 좀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. 그리고 아무래도 양식이 좀 먹이 활동이 좀 잘 되죠. 그래서 좀 빵이 많이 좋습니다. 자, 이제 빠르게 손질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지느러미는 좀 잘라주시고 작업을 하시는 게 손은 좀 안 다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예요. 아주 지느러미 좀 찔리면 정말 아프거든요. 네, 이렇게 해서 이제 숭어 비늘 치는 거를 다 했고요. 그 이제 몸통에 이제 내장을 조금 볼 거예요. 그리고 여기 숭어 이쯤에 쓸개가 있어요. 그래서 대가리를 이제 저렇게 해서 지느러미 뒤에서 자를 때 이제 그건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. 그리고 저는 이제 배를 먼저 잘라서 내장 먼저 긁어내 주시면 쓸개 터질 일은 좀 없고요. 자, 이제 내장 지방의 양을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. 지금 위에 작은 창에 벌써 이 양식 같은 경우는 내장 기름이 완전 꽉 찼죠. 근데 자연산 같은 경우는 요즘 이런 차이가 좀 있어요. 그러니까 뭐 이 가숭어 자체가 요즘 철이긴 한데,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양식하고 자연산하고는 이제 먹는 그 먹이 활동의 양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고, 일단 내장 지방이 많으면 기름져요. 생선 자체가. 그리고 이제 겉에 붙은 이 기름도 큰 차이가 좀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신장 부분이잖아요. 요거 제거하실 때 이렇게 좀 이렇게 솔로 하면은 솔에 막 끼고 그렇잖아요. 그래서 그 솔로 이제 문지르기 전에 핀셋 뒷부분 요걸 이렇게 쓱쓱쓱 긁어내 주시면은 아주 깨끗하게 잘 제거가 됩니다. 네, 그 다음에 이제 솔로 제거해 주시면은 이제 깔끔하게 제거가 돼요. 그리고 이제 항상 이렇게 세척하고 난 다음에는 손질하기 전에 물기 제거 잘 해주시는 거, 요거 잊지 마시고요. 그리고 요거 이제 숭어밤이라고 부르는 뭐 숭어 위쪽에 있는 그런 내장, 저 확실하게는 모르겠어요. 근데 요게 좀 아삭거리고 맛있어요. 근데 양식 같은 경우는 숭어밤 크기가 좀 항상 작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자연산 같은 경우는 여기 좀 먹을만한 양이 나올 정도로 좀 큽니다. 자, 몸통의 유연성 한번 보시면, 이렇게 보면은 이 양식은 완전히 몸이 잘 말랑말랑하게 휠 정도로 유연성이 좀 좋아요. 근데 좀 기름이 좀 많이 있고 없고의 그런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. 자, 일단 반마리는 바로 먹고, 반마리는 예전에 양식처럼 하루 정도 있다가 먹어보도록 할게요. 일단 손질을 할 때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근데 이제 양식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살이 좀 탄력이 있어요. 이렇게 탱글탱글 이제 그런 느낌이 있고, 자연산은 살이 좀 이렇게 단단하다.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해서 손질을 하고, 크기는 비슷비슷해요. 지금 그때 자연산하고 이제 양식하고 이제 요거 표면 보시면은 이 자연산보다는 양식이 이제 훨씬 더 기름진 게 좀 보이죠, 표면을 봐도. 나중에 또 뒤에 탈피했을 때 또 나오거든요. 이제 그것도 보시면은 이제 기름짐의 차이가 한 이 정도로 나는구나 라는 걸 좀 보실 수 있어요. 근데 사실 가격도 거의 한 뭐 2배 정도 차이 나잖아요. 10,000원과 18,000원. 뭐 자연산 같은 경우는 쌀 때는 뭐 8,000원 할 때도 있어요.
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숭어는 항상 뼈가 이렇게 앞부분에 살짝 있어요. 그거만 제거해 주시면 되고, 자, 탈피 할 때 기름의 양 한번 보세요. 근데 양식이 훨씬 더 기름이 많기 때문에 칼이 나가는 게 훨씬 부드럽게 나가요. 이렇게 쓱 나가거든요. 확실히 살이 좀 단단한 느낌이 더 납니다.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쫄깃함과는 조금 또 다른 또 느낌이 있어요. 그러니까는 양식 그 숭어가 좀 말랑말랑하다 하더라도 뭐 쫄깃함이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. 이렇게 보시면은 탈피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나죠. 그 탈피하고 나서 이제 탁 그 돌렸을 때 기름이 쭉 있는 게 다르고, 그리고 이제 탈피할 때 양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키친타올이나 해동지 같은 거로 잡아야 될 정도로, 따로 잡을 정도로 이제 미끄러워서 좀 애를 먹었어요. 그러니까 자연산도 좀 미끄러워서 나중에 제가 이제 조금 애를 먹긴 했는데, 이제 자연산하고 양식하고 비교했을 때는 양식이 좀 더 기름이 좀 많다. 뭐 자연산도 기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들, 이제 탈피할 때 좀 미끄럽다라는 거는 이제 동일한 상황이에요. 자, 이제 자연산 가숭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항상 이 숭어 종류는 전부 다 초장에다 먹어요. 자, 일단 식감은 이게 숭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엄청 좋아요. 식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. 그냥 쫄깃쫄깃하고 탱탱하고 좋아요. 그리고 이제 제철인 만큼 단맛이나 뭐 이제 그런 감칠맛 같은 게 좋아요. 숭어 단맛 항상 좋거든요. 그리고 이제 가성비가 굉장히 좋죠. 뭐 한 8,000원, 만원 정도밖에 안 하는 가격이. 그러니까 양식에 비하면 정말 저렴하거든요. 그런데 이제 맛을 좀 둘이 굳이 비교를 하게 되면 단맛이 조금 양식보다는 적고요. 요건 이제 자연산 같은 경우는 그 약간 예민하신 분들은 요거 느끼실 수 있어요. 약간의 그 숭어 냄새. 그래서 아직 제가 이제 반마리가 남아 있잖아요. 이제 여기에서 제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요것도 탈피하는데 하루가 지나니까 기름은 사실 첫날보다는 조금 더 올라왔어요. 더 번들번들하죠. 그 써는 느낌은 첫날하고 비해서 그렇게 뭐 많이 큰 차이가 나진 않았어요. 근데 이게 이제 하루 정도 숙성을 하다 보니까 당일날 먹는 거 제가 좀 추천을 드려요. 이게 식감이 조금 떨어져요. 근데 그렇다고 막 나쁘거나 그러진 않아요. 근데 문제점은 하루가 지나니까 그 제가 약간 특유의 냄새가 난다고 말했는데 그게 조금 더 강해졌어요. 그래서 자연산 가숭어는 무조건 당일에 먹어야겠다,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. 이 당일에 특히 이제 좀 민감하신 분들 있죠. 이런 분들은 무조건 당일에 드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는 제가 이제 회덮밥을 하는데, 회덮밥을 한다고 해서 이게 그 특유의 냄새가 막 없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. 조금 덜하다는 것 뿐이에요. 그리고 밥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얼려 놓거든요. 뜨거울 때 급냉하면 그 즉석밥처럼 나중에 전자레인지로 싹 돌려서 먹으면 좋습니다. 네, 회덮밥 할 때는 좀 식혀서 해주셔야 돼요. 뜨거운 거 하시면 회가 다 익어버려요. 그래서 뭐 들어간 거는 뭐 기본적인 뭐 냉장고에 있는 거 다 꺼내봤어요. 뭐 양파, 마늘, 고추, 당근, 그리고 이제 샐러드용 야채,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해봤고요. 그다음에 초고추장 두르고 뭐 참깨 넣고, 그다음에 나중에 참기름 싹 돌려서 마지막에 먹고요. 뭐 이거 맛은 다 아실 거예요. 회덮밥 맛은 특별하게 다른 거 없고 그냥 야채 넣고 부친 거니까요. 그러니까 식감 좋은 그런 회들이 좋아요. 뭐 숭어나 광어 같은 거 회덮밥 하면은 맛이 좋습니다.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한다고 숭어 냄새가 막 없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. 그래서 자연산 가숭어는 꼭 당일에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자연산과 양식 비교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.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, 알림 꼭 부탁드려요. 다음에 또 봬요.